상권과 그리고 교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상권하고 그리고 사무용 건물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시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건물에서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교통에서 당연히 교통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편하고 말해도 오기도 하겠죠. 또 가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사람들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입지가 훌륭하다고 해도 그 입지가 훌륭하다는 말도 이게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입지가 보통 좋은 곳들은 교통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주거지로 대표적인 입지가 좋은 곳들 강남 보면은 막 지하철역이 얽히고 설키고 막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어딜 가기도 편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강남 입지가 좋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강남이 만약에 교통의 입지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강남은 절대로 좋은 입지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의 입지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거기서 상업용 건물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뭐 성수가 지금 가장 핫플로서도 많이 인기가 있고 아주 좋은 입지로서도 지금 최고의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교통이 좋기 때문이에요. 교통이 뭐가 좋냐면 뭐 성수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성수의 핫플인 연무장길까지 가는 길이 너무 가까워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강남에서도 오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2호선 타면은 뭐 한 15분 정도면은 잠실에 15분 정도 올 수 있고, 그 강남역에서 오더라도 한 20분 정도면 올 수가 있는 곳이 성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강북에서도 오기도 멀지도 않고 편하고요. 그래서 성수가 핫플될 수가 있었던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남성수가 가장 좋은 입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많이 이런 입지적인 교통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 건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아니고서 다른 입지적인 요건 그리고 다른 개발 호재라든지 다른 뭐 상업용 건물에서의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곳이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서도 아주 입지고 뛰어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강 벨트 라인에서 그 압구정동이라든지 그리고 청담동 그리고 서쪽으로 갔을 때는 반포 이쪽이 한강변을 끼고도 아주 입지가 최고 입지잖아요. 물론 안쪽의 입지도 좋은 곳들이 많지만 이 곳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부촌의 형성이 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강변과 멀어진 입지들은 이쪽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도 있고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기도 하고 강부에서도 강남을 갈 때 다리 하나 건너면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런 입지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부에서도 접근하기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강남이라고 다 좋다고 말하기도 힘든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교통적인 입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성수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성수는 성동구잖아요. 같은 성동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성동구 하면 떠오르시는 게 일단 성수가 가장 떴고요. 왜냐면 성수 하면은 뭐 부촌인 아파트도 많죠. 트리마자도 있고 아크로폴에도 있고 갤러리아폴에도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성동 옥수동, 그 행당동 좋은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파트가 주로 이제 또 중산층들이 많아서 아파트고 이런 곳들이 많이 아는데 반대로 성동구 내에서 우리가 좀 손해된 곳들이 또 있어요. 잘 모르는 곳들. 그래서 뜬 곳 중에 대표적인 한 군데가 송정동이에요. 송정동은 성동구 내에서도 그리고 성수도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를 제가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이 고가 지하철역 기준 했을 때 그 한강 쪽이 남쪽을 남성수, 위쪽을 북성수라고 했잖아요. 그 북성수를 그 찻길 하나가 또 반대편 길 하나 또 있거든요. 그 동네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송정동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수 말고 북성수에서 또 성동세무서 옆쪽으로 나 있는 그 지역이 송정동이에요. 그 송정동이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송정동은 너무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같은 성동구들은 너무 더 가격이 비싼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정동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단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로서의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형성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좀 그 단독주택, 송도로 가면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곳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언젠간 성수동의 개발을 힘이어서 여기 뜰 것이다 라는 항상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송정동을 또 대표적으로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고소영 씨가 송정동에 건물을 샀거든요. 바로 송정동 메인으로 진입하는 초기에 진입하는 건물들을 샀어요. 거기를 건물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다 보면 이제 연예인 이 건물도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평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평당 한 3천, 2천, 3천 상 정도의 형성되던 그런 지역이 갑자기 5천 이상을 뛴 거예요. 그러면 40평 기준을 했을 때, 땅 40평 기준을 했을 때는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2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까지, 평당 7천만 원까지 정도까지 오르면 이 40평은 28억까지 뛰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 자체에 한마디로 프리미엄 붙는 거죠. 왜냐면 연예인들, 고소영 씨가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완전히 바로는 아니에요. 좀 있다가 홍진영 씨도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다도 최근에는 또 권은비 씨도 건물을 샀고. 근데 다 이분들이 샀던 가격대가 적은 가격대, 평당 가격이 적은 가격대로 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이 가격대에 샀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럼 평당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40평 정도가 평당 5천만 원이면 20억이잖아요. 20억이면은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매가 자체에 무거움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들은 지금 뭐 평당 5천만 원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들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평당 한 7천, 8천 되면은 8천만 된다고 가정해도 40억 사봐야 30억대가 넘어가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억 안쪽과 20억 내외의 건물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성동동에 되게 많이 진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20억대에 진입을 했고 건물 가격대가 본인들이 많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건물을 최소한 괜찮은 건물 살려면 20억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 한 30억대는 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20억 주고 사서 거의 한 30억 정도의 매도를 하면 나는 시세 차익을 그래도 한 5억에서 10억은 충분히 가능하구나 해서 진입들이 많이 된 거예요, 이때. 근데 지금 왜냐면 송정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정동에는 상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건물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래야 재화가 오고 가고 상점들도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건물 투자로 임대인들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임대인도 어떤 임대인이냐면 주택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상업용 건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겠다 임차인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실이 많고 상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반대로 건물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뭐 아니면은 다른 업종들을 내가 뭐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3년, 4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트래픽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쪽까지. 그래서 생각했던 임대인들, 이 건물주 했던 사람들은 성수가 뜨니까라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남성수 쪽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수가 뜬다니까 이런 구분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가 뜨니까 성수 옆에 송정도 뜰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북성수도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송정동은 더 사람들이 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송정동이 좋고 나쁘고 이유가 아니고 송정동을 가기가 너무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정동을 건물 투자하시기 전에 차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하철역,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성수역에 내려서 가는 게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성수역에 내려서 송정동 내가 가는 건물 투자들까지 가려면 한 20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서. 너무 멀단 말이에요.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히 성수역을 내리면 그 핫플들이 바로 근접해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겠냐는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근성. 제가 예전에 주동선하고 그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을 제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상권도 발전하는 거죠. 왜냐면 가기가 멀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을 갈 수 있지만 매번 걸어가지고 뭐 20분, 뭐 30분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를. 하물며 날씨가 더운 여름이라든지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든지 더 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입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좋지 않은 곳들은 그 입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버스 노선이 잘 돼 있거나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가 1번이고요. 그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거기로 가는 버스라는 노선은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뭐 상권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뭐 여력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정동은 더 다른 한계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성수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여력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상권을 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수도 잘 되고 성정도까지 잘 되려면 그 상권의 범위가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권이 크게 넓게 분포되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쉽지가 않고요. 반대로 성수가 너무 가격대가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동을 하려면 성정도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뭐 나중에 됐을 때 그 지역에 지하철이 뭐 뚫린다거나 뭐 다른 뭐 교통에 대한 부분에 호재가 생겨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때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당분간은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권이 좋아지고 상업용 부동 입지가 좋으려면 교통은 기본적인 값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그 뒤에 배우 수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이미 형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배우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정동 뒤에 배우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하철역이 생기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반대로 나가야지 쉽지 않겠죠. 이 사람 반대로.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항아리 상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성정동 상권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주거용 상권들이 보통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하풀과는 조금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하풀들은 보통 외지에서 많이 오는 상권이 돼야 하풀 상권이 되는데 성정동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교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었던 게 성정동 예를 들었지만 뭐 꼭 성정동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건물을 알아볼 때 우리가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좋은 상권이 있다라고 한들 내가 검토하고자 하는 건물이라든지 뭐 상업용 건물,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개발성을 보여야 됩니다. 접근성이 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좀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내가 이 건물이 접근 자체가 그냥 뭐 항아리 상권, 얘는 내가 보는 건물이 뒤에 배우 수요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 건물이나 상가를 끼고 있는 건물과 상가에 대한 배우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 주동선도 라인이 잡고 있어. 이거 항아리 상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요즘 핫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핫푸드라고 했을 때는 교통이 정말 중요하고 이 교통이 따라서 입지도 좌우가 된다라는 그런 거를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강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